오늘은 일단 클래스룸 보시면은 3주 교재 1장 2절이고요. R과 공간 정보 이쪽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를 조금 수정을 했어요. 보시면 일단은 공간구 물론 저번 주에 썼고, 이번 주에는 교재 1장 2절을만 할까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 그냥 특강조로 평가에, 여러분 평가에 반영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강의 시간에 그냥 시간 버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대학에 왔으면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원래는 특강 마지막 시간에 중급 작도법,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서 작성하는 걸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퀴즈아이스 가지고 기본적인 도면을 작성하거나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요번 주에도 제도는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도시계획 도서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퀴즈아이스에서 스타일을 다루거나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지도 아틀라스에서 지도를 편찬해 내는 방법 등을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들이 좀 제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도면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영상 자체는 교재 1장 2절을 먼저 진행하고 퀴즈아이스 작도법을 이어가지고 좀 나눠서 녹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보강을 25일 날에 연강으로 진행하겠다인데, 둘러보니까 교재 1장 1절이 내용이 그렇게까지 오래 할 내용은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적당히 수위를 지켜가지고 하고, 가급적이면 오버타임을 많이 하지 않도록 같이 패키지로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퀴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쉬는 시간 가지고 쉬는 시간 이후에 잠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 폼 가지고 간단하게 빨리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아니면은 웹엑스 설문사 폼 가지고 해봐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성적 반영되는 거 아니니까. 아니다, 이건 그냥 과제물을 하나 낼게요. 클래스 내에서 과제물 낼 테니까 잠깐 동안 그거 이따가 좀 풀어보시면 되고, 뭐 성적 반영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뭘 했었더라 라고 좀 기억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어서 보면은 오늘, 이거 좀 많으니까 정신이 없구나. R 스튜디오 일단 켜보고, 오늘 교재, 오늘은 1장 2절 R과 공간 정보를 다루겠고요. 일단 소프트웨어의 소개와 설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설치는 다 하셨죠? 그래서 뭐 설치는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좀 더 크게 보는 게 좋겠는데, 통계 분석, 그래픽 표현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환경이라고 하고, 뭐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거겠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비정형 데이터는 대표적으로 자연 이런 텍스트 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빅데이터 분석도 R 소프트웨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오픈소스니까 공짜란 얘기고, 전세계 개발자들이 퀴즈아이스도 마찬가지인데 패키지를 여러모로 개발한 것들을 프리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강점이죠. 퀴즈아이스도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운영체계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이제 지원이 된다, 뭐 이런 거고, 통계 분석에 국한되는 것이었으나 오픈소스 환경에서 이런 애드온 패키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용으로도 활용이 되고 시각화 도구로도 여러모로 쓸 수가 있고, 요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게 될 공간 정보 분석 패키지도 대체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빅데이터 분석 도구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아마 이제 파이썬이랑 R이랑 좀 현재로서는 되게 장단점이 어느 정도 뚜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선택하는 것이지 어느 쪽이 전체적으로 약간 우월하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근데 아무래도 좀 진입장벽은 R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R 소프트웨어 설치는 이미 다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뭐 설치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가면 뭐 설치는 뭐 이거 교재 따라가지고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설명을 좀 해야 될 거는 이제 데이터 변수에서 뭐 벡터, 매트릭스, 데이터 프레임 등이 있고 공간 정보 처리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데이터 변수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하고 뒤에 설치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좀 따로 해볼게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만을 입력한다. 아래는 벡터를 이용하여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게 왜 벡터라고 하는지를 대략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 자체가 우리 수학 시간에 보면은 민트색이니까 잘 안 보인다. 클리어하고 이렇게 벡터가 하나 있으면은 왜 또 이게 갑자기 바뀌고 그래. 벡터가 있으면은 이게 무슨 x좌표 하나 있고 y좌표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니면 3차원 도형 3차원이면은 x, y, z 좌표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벡터 하나하나가 변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벡터라고 불렀던 것들이 이런 변수 하나에 그 차원에 따라 차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변수 하나에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변수 그 스프레드시트 식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의 로우 한 줄, 이 한 줄에 몇 개의 컬럼 변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3개가 있으면 3차원, 2개가 있으면 2차원, 하나가 있으면 1차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벡터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이라고 하는 어떻게 1차원 값을 다룬다면은 아래서는 벡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입력할 수 있다. 인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보통 나올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벡터를 잘 활용하면은 이걸 더 확장해서 스프레드시트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은 단순한 컬럼이 아니라 이거 하나 그냥 벡터라고 치면은 벡터 1, 2, 벡터 3라고 치면 여기 안에 이렇게 이제 변수를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2개나 3개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약간 좀 더 복잡하게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 벡터라고 하는 양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좌표 평면 상에서의 벡터처럼 하나의 어떻게 보면 벡터나 아니면 변수라고 칠 수 있는 거에 여러 개의 그 속성 데이터 값을 저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벡터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가령 벡터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반드시 그 좌표 공간상의 일종의 위치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할까, 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그 좌표 공간 좌표 값은 아니지만 제가 이게 하나의 이런 데이터 변수로서 벡터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 그 정보 하나의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저에 관련한 데이터를 나열해서 저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령 뭐 키는 182 믿거나 말거나, 몸무게는 뭐 노코멘트, 그 다음에 나이는 만 나이로 32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가령 졸업한 학교는 뭐 이제 홍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일반화시키면은 가령 여기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거는 컬럼이라 일단 벡터 값을 집어넣을 때 뒤에 c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괄호 갖다가 묶어주는데 쉼표로 그 데이터들을 나눠줘요. 앞에 그 스몰 소문자 C자가 붙는 거 외에는 괄호 안에 그 데이터들을 쉼표로 나눠준다는 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벡터 데이터 좌표값 입력할 때랑 사실상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 R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보통 는 자로 이렇게 등가로 이렇게 이퀄로 해서 넣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할당한다는 의미인데,
그 화살표를 입력하는 방식이 특수 문자나 이런 게 아니라 그 꺽쇠 있잖아요. 꺽쇠랑 하이픈을 조합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처럼 원래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두 개 문자를 합성해가지고 이 데이터 값을 이 변수에다가 입력을 한다는 의미로 써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의미는 a 변수의 벡터에 1, 2, 3, 4, 5의 값을 저장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넣으라는 얘기고 거기에다 넣을 게 벡터인 거고 그 벡터 안에 들어있는 값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순차적으로 읽어나가시면 돼요. 그 a 변수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 변수 이름만 쳐주면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 이따가 하나하나 좀 쳐볼게요. 이따가 한꺼번에 설명 먼저 하고. 그래서 이 벡터를 이용해서 평균이나 표준표사 같은 통계량을 계산할 수 있다. 다양한 산술 함수를 적용할 수 있다. 1, 2, 3, 4, 5 값이 있으면은 이 변수 값만 이 함수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이 벡터 값 내에 있는 값들 전체의 그 통계 값을 바로 내보내주는 거고, 이거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약자죠. SD. A 벡터의 표준 편차 나왔고, length A 벡터의 길이인데 여기에서의 길이는 유클리드 길이가 아니라 데이터 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령 뭔가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가 대체 그 속성의 개수, 어떻게 스프레드시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컬럼의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할 때에는 length 치고 벡터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이거는 속성 데이터 컬럼 수가 5개인 벡터이구나, 어떻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5차원 벡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석이 복잡해질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걸 조합해서 여러 가지 벡터가 서로 간에 그 차원의 수가 같은지 속성 데이터의 개수가 같은지 검증할 때에도 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넘어가면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벡터를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에는 1차원 행렬의 형태로 하나의 열의 기록하는 데이터만 이용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열은 컬럼은 1, 2, 3, 4, 5 5개 열인데 로우는 하나예요. 로우 열은 하나. 그 데이터의 일단 기본은 행렬인데 어떻게 보면 벡터 같은 경우에는 행렬 중에서 그 하나의 로우, 하나의 한 줄 데이터 중에 이제 한 줄만 다루고 있다면은 매트리스는 그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여러 개의 열을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트릭스는 2차원 행렬의 형태로 가로 세로의 크기를 정하여 값을 입력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스프레드시트의 형식과 비슷해요. 그래서 매트릭스 작성은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로 이루어진다. 아까 전에는 뭐 굳이 함수를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변수에다가 바로 할당을 해버렸죠. 그래서 값을 그대로 입력하는 형식이었다면 이거는 뭔가 함수가 필요하고요. 이때 이런 옵션, 그러니까 일종의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기능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R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여러모로 한번 살펴보니까 함수가 있고요. 매트리스라고 치면 이렇게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일단 함수가 있으면은 보통 중괄호로 닫아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어떤 값을 넣을 건지 주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제어를 하기 위한 환경 변수로서 콤마 해가지고 그 변수 이 안에 함수 안에 변수를 나눠주고 환경 변수를 호출하기 위한 이름을 써주고, 이거는 3이다인데 여기에서 이 의미는 열의 수, 넘버 오브 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호출을 하면은 컬럼 개수가 3개니까 컬럼 개수는 이제 3개로 끊는 거고,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입력 순서는 이제 이건 신기한 게 입력수가 우리는 보통 가로 읽기를 하니까 읽을 때 이 순으로 읽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입력된 순서가 그러니까 일단 행렬 순서로 입력이 돼요. 무슨 얘기냐? 1, 그 1행을 먼저 채우고, 아니다, 열행. 미안해요. 반대로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처럼 이렇게 입력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순서로 데이터를 입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의 수가 제한돼 있으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 만약에 이거를 입력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열의 수가 가령 디폴트 값이 1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1행 5열, 1행 6열, 1행 6열짜리 행열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열의 개수가 3개인 것까지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분배를 하죠. 1, 2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2열로 넘어가서 3, 4열, 그 다음에 5, 6열 이런 식으로 나누게 돼요. 그렇게 되고 또 여기에다가 뒤에 또 다른 변수를 입력하게 되면 그만큼 더 이 함수의 작용이 제어가 되겠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1, 2, 3을 하나의 행으로 포함하고 싶다면 인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읽는 방법을 전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는 열부터 먼저 채워주고 하는 방식으로 집어넣었다면 이거를 바이로, 그러니까 로우 기준으로 해서 전환할 거냐 해서 이제 true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를 입력한 순서가 행을 먼저 채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가 만약에 행렬이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은 주글로 데이터는 데이터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고 기존의 벡터나 매트릭스에 다른 벡터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이런 이제 바인드, 결합하다라는 건데, 이걸 로우 바인드, 컬럼 바인드 함수를 이용한다 라는 거고, 로우 바인드는 데이터의 다음 행에 이 로우 값들을 새롭게 이제 A, B, C로 입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컬럼 바인드는 기존의 데이터에 다음 열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로우 값 새로운 컬럼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우는 방식이 이게 낫겠다. 그러니까 로우 바인드 같은 컬럼 바인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열이니까 새로운 컬럼을 바인드에서 결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컬럼 4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결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로우 어디냐, 로우 바인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로우를 바인드 해주는 거니까 새로운 로우, 세 번째 로우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값을 넣어서 결합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 그 사례 같은 경우를 따지게 되면은 x라는 벡터에는 경도값, y라는 벡터에는 위도값 입력했을 때 컬럼 바인드, 그러니까 새로운 컬럼을 다 들어가지고 합치게 되면 두 벡터를 합친 매트리스가 완성된다.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지게 됐으니까 여기다 컬럼 하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컬럼으로 입력을 하게 되겠죠. 따지게 되면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새로운 그 변수를 정의를 냈고 거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럼 바인드 라는 함수에다가 함수에 있는 변수 어떤 걸 합칠 건지 x랑 y랑 하게 되면은 x, y 합쳐져 가지고 1, 2, 3, 4 들어가고 x랑 y랑 이렇게 하나씩 결합되게 된 걸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좀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 이따가 한번 실제로 코드를 하나하나 돌려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벡터에서 매트릭스로 확장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걸 더 확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첫 줄에 나오는 것처럼 기존의 벡터나 매트릭스의 한계는 같은 유형의 데이터만 기록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같은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유형은 그 데이터의 자료형, 데이터 타입을 이야기를 하고,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가령 뭐 대표적으로 하면 스트링, 문자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수형, 그 다음에 더블이라고 하나 플라트 등으로 부르는데 이런 실수형이나 아니면 이건 정수형,
변수, 문자, 실수 등 기타 등등 이런 자료형이 있고요. 동일한 자료형만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게 한계라고 해요. 그래서 1차원이든 2차원의 매트리스 등이든 모두 숫자형이거나 문자형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컬럼마다 다른 유형의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다 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형이나 숫자형이랑 다양하게 이제 섞어 짬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컬럼에는 문자형을, 두 번째 컬럼에는 숫자형을 쓸 수 있는 등, 우리가 보통 그 엑셀 데이터를 접할 때 겪는 약간 그런 느낌의 데이터처럼 구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컬럼에는 고유한 이름을 부여한다 라는 거고, 아까 전에 전 페이지에서 봤을 때에는 각 컬럼이 숫자로 이렇게 넘버링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름을 부여한다 라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런 컬럼을 필드라고 하죠. 그 엑셀에서 우리가 필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게 여기서 따오다가 이골에서도 따오다가 쓰는 거고,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일반적인 테이블 형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 엑셀 스프레드시트랑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엑셀 파일 형태와도 유사하다고 설명을 하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함수는 아까 전에는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썼었는데 여기서는 data.fr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 생성을 하네요. 여기 중간에 점이 붙는 거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에 파생되는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유형의 어떻게 보면 함수군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이제 fra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함수는 기존의 벡터나 매트리스 형태의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시킨다. 그러니까 불러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를 불러들여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하나로 모아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실습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벡터 데이터들, 뒤에는 이제 문자 형태로 된 벡터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거는 그 필드명, 각 컬럼에 이름을 부여했는데 이 컬럼명가 이제 컬럼의 이름, name, longitude, latitude 해가지고 각각마다 어떤 그 매트릭스를 쓸 것인지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들어 주면은 컬럼명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 넘버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번호에다가 그 쓴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데이터가 정리된 걸 알 수 있어요. 그 특징은 텍스트 파일이나 엑셀 파일 형태로 그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네요. 형태를 그대로 읽어서 불러올 수 있다. 왜냐하면 자료의 형태가 같으니까요. 텍스트 파일을 구성한다면은 이 그림처럼 굳이 넘버가 자동적으로 붙어지진 않고, 이건 보니까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가 아니라 이건 엑셀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왔을 때 이게 띄어쓰기가 아니라 보통은 탭이에요. 탭. 특수 문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료형에서 TSV라고 해요. 그냥 탭 세퍼레이티드 밸류예요. 탭으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탭.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CSV는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고, 이런 경우에는 탭 세퍼레이티드 밸류가 되겠죠. 뭐 그런 거고요. 근데 보통은 CSV 데이터 양식을 많이 써요. 그게 좀 일반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각 변수나 자료 사이에는 공백으로 구분한다. 텍스트 파일에서 공백으로 구분하는군요. 윈도우 시작하면서 메모장을 선택한다. 근데 텍스트 파일에서는 공백으로 구분이 되네요. 근데 보통은 엑셀 같은 경우에는 탭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약간 공백 같아 보이더라도 탭으로 구분이 되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엑셀 같은 경우 엑셀을 바로 가져가면 그 윈도우 시작하면서 메모장을 선택한 후 작성하고 저장하면은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R 소프트웨어에서는 리드 테이블, 이것도 리드라고 하는 함수 구분해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라는 의미겠죠. 거기서 이 텍스트 파일을 읽어들여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해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헤더라고 하는 거는 본 데이터가 들어오기 전에 이 데이터를 정의해주는 다양한 환경 변수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헤더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서 이 헤더가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헤더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 임의대로 이름을 붙여주겠죠. 그 헤더가 있다라고 하면 첫줄부터 데이터명이 있으니까 그걸 헤더로 받아들여서 첫째 줄을 데이터를 그 필드명으로, 컬럼명으로 가져오게 되겠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해서 입력해서 저장하는데, 이 함수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가져올 데이터는 이 텍스트 파일이고 헤더가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결과는 이것과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데이터를 엑셀 파일을 가져올 때 그런 상황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한번 했으니 실제로 하나하나 좀 돌려보면서 토봐 볼게요. 공간 정보 처리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함수를 쓰는데, 인스톨에 파생되는 함수군 중에서 패키지라고 하는 걸 인스톨하는 거겠죠. 그럼 거기서 설치할 패키지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그 패키지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그 프로그래밍 할 때 라이브러리를 불러 들여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라이브러리하고 가로치고 패키지 이름 해서 써주시면은 이 패키지를 불러들여서 이후에 이 프로젝트에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를 설치한 것과 라이브러리 쓰는 법들을 하나하나 쓰고 있는데, 전혀 뭐 그냥 보고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 책에는 어떤 그 패키지를 쓰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미리 설치를 하세요 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일단 잠깐 PDF는 끄고, 그 여러분들 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좀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렵진 전혀 어려울 거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의미고, 그래서 여기서는 책을 따라서 하나하나 해볼게요. 일단 벡터 쓰는 것부터, 일단 A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제가 타자나 이런 게 좀 빠르지 않아 가지고 이해는 해주세요. 여기에다가 벡터를 하나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안에 들어갈 데이터는 1, 2, 3, 4, 5가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의미고, 엔터를 넣으면은 여기 스튜디오에서 우측 위에 보시면 이렇게 밸류 값으로 해서 저장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활용하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넘버, 그 형식은 넘버고, 이거는 이제 1행 5열 데이터란 의미고요. 그 안에 소속 데이터들은 이렇게 1, 2, 3, 4, 5라고 한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서 참고로 여기 교재 보시면은 이렇게 샵이 두 개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주석을 입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분석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1, 첫 번째 그래서 뭐 데이터가 1, 2, 3, 4, 5 데이터가 입력된 것이다 라는 거고, 이거는 뭐 데이터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석을 입력하기 위해서 샵 두 번으로 선언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주석을 쓰겠다고 해주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A를 그냥 변수명을 눌러서 여기는 이 value 쓰게 되면은 얘를 불러드리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네, 이렇게 주석에서 언지를 했었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 이렇게 저장이 됐으니까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언제든지 꺼내 써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하는 거는 그냥 평균 계산이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그 RStudio 상에서 이런 식으로 변수 벡터라든가 아니면은 벡터나 그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하거나 데이터를 가져와서 형성을 해놨으면은, 이 우리가 RStudio 상에서 그 데이터를 얼마든지 가져와서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뭔가 분석을 하실 때에는 일단 뒤에 나온 것처럼 라이브러리 쓸, 어떻게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에는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칼을
그러니까 시카를 만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알스튜디오 이거는 일종의 워크샵이에요. 공방이에요, 공방. 공방이고요. 공방이고 공방에서 일을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 숙련된 대장장이가 필요한데 그건 여러분들 자신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일단 원자재. 일단 철광석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 철광석 같은 원자재는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도구가 필요하죠. 아무리 그래도 맨손으로 철을 두들겨 가지고 식칼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구, 망치랑 모루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고 그리고 용광로라든가 뭐 그런 기타 등등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원자재가 이런 데이터들 필요하고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인바이러먼트 여기 들어가면은 밸류들에서 이런 벡터나 그 매트리스나 라지엠이라고 했다 매트리스나 아니면 데이터 프레임 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재료들을 현재 이 워크샵에 들여다 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활용을 해야 될 데이터가 여기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인 함수, 기본적으로 주어진 게 있긴 하지만 그 약간 특화된 그런 도구들을 또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있는 망치나 모루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못하니까 가령 그 오랜 노하우를 통해서 하는 약간 자동 그런 망치질하는 그런 도구나 아니면은 뭐 칼 가는 약간 그런 거라든가 용광로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편의성 도구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작업 환경들을 워크샵의 환경들을 갖춰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 원자재를 투입한 거고 거기에다가 일종의 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도구인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워크샵을 열면은 공방을 열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약간 스타터 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이라고 하는 기본 내장 함수를 두고 어떤 거에 대한 그냥 원자재를 이렇게 투입을 해주는 거죠. 해주면은 결과가 아웃풋이 산출이 되죠. 그러니까 투입과 산출인 거고 산출을 하기 위한 도구를 이렇게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속도감 있게 해볼게요. 그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다른 도구를 썼어요. 원자재는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제 랭스 원자재의 속성을 따져보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원자재 투입하고 랭스 함수를 써서 아웃풋을 얻게 되면은 O라고 하는 결과물 산출이 나왔어요. 그 원자재가 이게 아무래도 좀 이런 원자재만 가지고는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릭스 좀 더 확장된 데이터를 쓰고 싶은데 그럼 만드는 방법이 이라고 B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꺽쇠 하이픈 집어넣어서 화살표 비슷하게 이모티콘처럼 넣어주게 되면은 투입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원자재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 일단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또 이제 집어넣어 주긴 해요. 좀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그냥 막바지로 입력해 주는 거는 천연자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매트릭스나 나중에 그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철광석을 가지고 주조해서 주개를 약간 철 주개를 만드는 것도 원자재긴 한데 어느 정도 가공된 그런 자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가공이 필요하죠. 가공이 필요하니까 도구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은 아마 좀 직관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약간 철광석을 약간 주개를 만들기 위해서 녹여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 그 자재는 이제 철광석은 C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이제 1, 2, 3, 4, 5, 6 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안에다가 근데 이걸 가공을 할 때에는 그 넘버 오브 컬럼 개수는 3개로서 가공을 해야 됩니다 라고 주문서를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문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이 환경 변수가 들어갈수록 이 함수 도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좀 더 고차원적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어디 보자. 오타구나. 집어넣게 되면 나왔고 이게 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를 보고 싶으시면은
B는 뭐냐라고 해서 그대로 넣게 되면은 결과가 이렇게 산출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위의 방법을 매트릭스를 만들면 하나의 열이 표시 되는데, 이거를 가령 이제 주문을 좀 더 복잡하게 넣는 거죠. 하는데 이제 by row는 true로 집어넣어서 넘버 컬럼은 3개인데 좀 그 리딩하는 방식을 약간 반대로 전환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데이터 들어가는 방식이 달라지죠. 순서가 좀 그렇게 주문서를 다르게 넣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히. 그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데이터를 합치는데 일단은 그 자재들을 결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약간 좌표가 그 위도와 경도 좌표가 따로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합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가령 그 뭐냐 주소 데이터를 결합할 때 주로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령 보시면 여기에서 주소 코드가 가령 주소가 가령 행정구역, 그러니까 서울시 마포구 뭐 이렇게 있고 행정구역 관련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도로명 컬럼이 있는데, 이건 뭐 그 어디야, 와우산로 94번지. 그 다음에 일단 학교 내에서의 약간 호수라고 치면은 가령 K동 제1공학관 제 연구실이 501호니까 501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것들을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로 좀 따로따로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결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주소 코드를 하나로 합친다든가 그럴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여튼 각설하고 교재에 있는 대로 일단은 하나의 벡터들을 각각 정의를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일단 126.95524.9593 그 다음에 126.938566 127.057741 그래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y는 37.602651 37.460503 36 37.56 595 7.911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나오는 거는 일단은 x, y 제대로 입력이 됐고, 그리고 x, y 결합한 것들을 새로 정의를 해야겠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결합해 줘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서 이제 바인드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x와 y를 결합한다 인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지금 것처럼 x랑 y랑 합쳐지죠. 네, 새로운 컬럼들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준 거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그리고 출력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그 매트릭스 전체에 이름 자체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좀 더 한정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다가 좀 행렬 같은 경우에는 그 대괄호로 이거는 매트릭스입니다, 행렬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x, y라고 하는 매트릭스 행렬인데 행과 열을 표시할 땐 대괄호로 해주고요. 대괄호 중에서 책에서 보시면은 이제 1번 행이니까 1행에다가 입력해주지 않았으니, 입력해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와일드카드예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행의 모든 열을 보여주고, 이게 응용을 하자면 이렇게 10가지 정해주면은 1행 1열만 데이터를 출력을 해줘요. 그렇게 보면 되고, 반대로 뭐 XY 매트리스 중에서 모든 행에다가 이제 2열만
봅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2열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게 실습을 진행하면은 일단 아까 전에 했었죠. X랑 Y 다 만들어 뒀었고요. 근데 개수가 맞나? 잠깐만요. 좌표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X, Y 좌표가 이거 뭐야?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얘들을 결합하고 싶잖아요. 일단 필드명을 넣고 싶어요. name 해가지고 함수도 있게 되죠. 이거는 변수니까.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아니다. 데이터 프레임이 있다가 하는 거고 이거는 매트릭스니까요. 벡터구나. 아예 자꾸 막 헷갈린다. 그 다음에 주의해줘야 될 게 일단 텍스트를 넣기 위해서는 쌍따옴표 가지고 텍스트를 감싸 주어야 이게 텍스트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명대학교 하고 그 다음에 일단 경인대학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일단 고려대학교 집어넣어 주는데 그래도 이 대홍익대학교 앞에 집어넣어 주고 콤마를 써야 되는데 점을 썼네. 네. 그래서 집어넣어 주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 가지고 여기 보시면 밸류에 이제 name이랑 x, y 다 들어와 있죠. 형식은 일단 다 행과 열 개수가 데이터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일단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이터 풀을 만드는데 할당을 할 때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데이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함수군들이 그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 선택해도 되고 드랍다운 메뉴 중에서 그 다음에 일단은 각각의 필드 명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name이라고 하는 필드 명에는 name이라고 하는 이 value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야 longitude라고 하는 얘는 그 x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latitude라고 하는 이 필드 명에는 이제 y가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university라고 하는 이 데이터 랩이 생겼고 이걸 데이터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데이터를 그 value 값 같은 경우에는 말고 일단 그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 창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필요 없고 그래서 넘어가서 유니버시티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 아래 창에서도 바로 보여주게 되죠. 그 다음에는 뭐 이 데이터를 엑셀 파일을 일단 데이터를 좀 가져오고 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거 좀 실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잠시만요. 이렇게 해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유니버시티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함수로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는 리드 작업 경로가 안 맞는구나. 잠시만요. EUC 코리아가 있을 텐데. 한글이라서 안 되나? 이거는 나중에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책이랑 좀 환경이 여러분들이 약간 저도 그렇지만 다를 것 같아요. 내 문서 폴더에 이걸로 정의한다 인 거긴 한데 아마 이게 기본 폴더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워크스페이스. 잠시만. 나중에 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 불러드리는 거는. 그래서 일단 넘어가면은 이게 아마 잠깐 이게 워크 스페이스가 어디였더라? 아, 알겠다. 여기 교재에서 내 문서에다가 이것들을 저장하라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주어지는 그 워크스페이스가 내 문서라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 주고 그대로 함수를 돌려주게 되면은
이제 헤더가 잘못됐나? 한글이 깨지는데 좀 원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좀 환경이 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마 하면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안타깝네. 일단 엑셀 데이터 가져오는 거랑 한글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CSV 입력이요. 이건 그냥 제가 좀 해결해보고 다음 시간에 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노트북이랑 좀 환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노트북에는 좀 됐었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컴퓨터 갖다 뭘 하다 보면은 작업 환경이 좀 다를 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당하고 그러는데요. 일단 해결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면은 이제 공간 정보 처리 패키지 쪽에서 패키지 이름을 써서 설치를 하고 라이브러리에다가 패키지 이름을 써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그냥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제 쌍따옴표 가지고 패키지 이름 자체를 텍스트로 해서 집어넣어 준다는 게 특징이고, 성공적으로 뭐 설치되겠다는데 무슨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컷했네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sp. 아, 내가 좀 구버전인가 보나 지금 이게 예전에 설치해서 그런지. 이 버전이요. 버전을 좀 해야겠다. 아, 차이가 아마, 네, 잘 돼요. 그 저랑 아마 같은 문제일 텐데 지금 문구를 읽어보면은 지원을 안 하는 버전인 것 같네요. 적합한 버전의 툴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라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은 민우님은 R 버전 몇 버전이에요 지금? 버전 때문에 호환이 안 맞아가지고 그 라이브러리가 작동을 안 하거나 하는 일은 흔하거든요. 4.02 버전이요? 아, 4점대로 넘어갔어요? R이? 음, 그래요. 이건 R 스튜디오고 R 자체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3.5.1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버전이 3.5.3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제가 좀 예전 9버전이라 안 된다는 거 이해가 가요. 근데 4점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QGIS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있는 번호가 바뀌게 되면 아예 그 아키텍처 자체가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 3점 몇 버전에서 잘 쓰고 있던 그 패키지들이, 아 그래요? 그런 패키지들이 3점대 버전에서 잘 됐던 패키지들이 4점 몇 버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기도 한데,
그래도 금방 좀 업버전 시켜줄 테니까 기다려 보거나, 아니면 거기 링크에서 자세히 보면은 과거 버전, 예전 버전 설치하는 게 있어요. 아카이브라고 해가지고 예전 버전들 받는 게 있으니까 3점대 후반 버전으로 받아서 설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럴 때는 그렇게 재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이 교재에서 쓰고 있는 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버전에 맞게끔 한번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된 이유가 제가 보통 집에서 이걸 보니까 제 노트북에서는 3.6인가 그 정도 버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데 이 제 연구실 데스크탑은 이거 알 설치한 지가 꽤 돼가지고 버전이 안 맞아서 이게 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안 되시면은 본인 알 소프트웨어의 알 스튜디오보다도 알 그 자체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도움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면 PC를 해서 이놈은 그래도 설치가 되는 것 같네요. 다운로드 했고 설치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패키지도 지금 3.5.3 버전에서 작성돼서 못하네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허허.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하고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고, 끝맛이 별로 좋진 않구만. 그래도 하나의 교훈을 얻었죠. 버전이 안 맞으면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그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런 라이브러리들과 그 라이브러리에 맞는 그 R 버전을 설치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최신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예전에 잘 만들어져 있었던 라이브러리가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통 성급하게 아주 최신 거를 설치를 하기보다도 좀 약간 유명한 버전이 있어요. 그 버전을 설치해서 오랫동안 쓰고 있다가 새로운 버전이 가령 이제 R에 한 3점대 버전에서 4점대 버전을 만약에 올라갔으면 기존에 유용한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그 4점대로 발표가 된 R 버전, 그러니까 오픈 소스 프로그램의 본 프로그램의 버전을 따라서 좀 사후 지원이 될 때까지 9버전을 쓰고 있다가 안정화됐다라고 이렇게 딱 그 커뮤니티 쪽에서 안정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나와요.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팔로우업을 해주는 게, 따라가 주는 게 안정적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상용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들 자기들이 배포해서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랑 전부 다 호환성을 맞춰가지고 배부가 되는데,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좀 성향 자체가 본 프로그램이 먼저 판올림이 되고 이후에 그 서브 파티의 그런 패키지들이 그 프로그램을 따라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업버전이 되다 보니까 그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투스텝에서 하면은 이 소리 됩니다. 아, 최신 버전 말고 스테이블 버전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패키지 설치 잘 되고 있어요. 네, 그 스테이블 버전이라고 있는데 이게 QGIS로 치면은 그 LTR 버전이라 롱텀 릴리즈 버전이라고 해야죠. 장기 지원 버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최신 버전보다도 이런 오픈 소스는 아무래도 미리 세팅을 다 해가지고 배포를 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 R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버전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그 스테이블 버전이나 QGIS 같은 경우에는 LTR 장기 지원 장기 지원 버전 가지고 설치를 한 것이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신 버전은 보통 개발자들이 보통 설치를 해가지고 최신 버전에 어떤 최신 기능이 있는지, 아니면 최신 버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보기 위해서 설치를 하면 좋겠죠. 일단 그런 전략이 있다는 거를 지금 몸소 느끼게 되네요. 속상하네요 정말 진짜. 음, 그래도 일단 참교육을 당하면서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버전도 좀 맞춰보고, 아까 그 텍스트 데이터나 CSV 파일이 불러오지 못했던 것이 단순히 그 버전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따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는 제가 한번 좀 테스트 해보고 다음 시간에 일단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키패드고요.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여기에서 종료를 할게요. 아 그래요? 그 툴스텝에서 해봤는데 다운로드 성공했다. 근데 이게 다운로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버전이 안 맞으면 활용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다운로드 받는 건 툴스텝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라이브러리가 불러들여와지지 않으면은 한번 그 버전을 한번 맞춰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결해 봅시다. 아, 네, 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에는 이렇게 서로 같이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했다가 또 잘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은 이메일로도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실시간으로는 다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좀 테스트를 해서라도 해결 방법 찾아가지고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메일로 궁금하거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해결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 있으면은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째 순서는